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문제, 바로 골다공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요즘 다리가 자주 아프거나 조금만 걸어도 피곤하고 힘들어지셨나요? 이런 증상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골다공증으로 인해 뼈가 약해지면서 생기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뼈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칼슘 보충법과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5년간 내과를 진료해온 전문가로서 제가 경험한 효과적인 해결책들을 여러분께 공유할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뼈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골다공증은 나이가 들면서 뼈가 약해지는 질환으로 특히 칼슘 부족이 큰 원인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골다공증에 노출되는 이유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하루 종일 걷거나 활동을 해도 피로감이 덜하지만 나이가 들면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고 무릎이 시큰거리며 손주들과 함께 뛰어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골다공증과 칼슘 부족으로 인해 뼈의 밀도가 낮아지고 뼈가 약해지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유만 열심히 마시면 칼슘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유를 포함한 일반적인 식사만으로는 충분한 칼슘을 섭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하루에 섭취해야 할 칼슘 권장량은 800에서 1000mg 정도인데 평균적으로 하루에 섭취하는 칼슘량은 약 514mg에 불과하여 권장량의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칼슘 섭취가 더욱 낮아 60세 이상의 여성들이 하루에 섭취하는 칼슘량은 357mg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골다공증이 진행되면 뼈가 부러지기 쉬워지며 특히 골절이 발생하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후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칼슘 섭취와 함께 올바른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칼슘입니다.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으로 뼈의 강도와 밀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칼슘을 충분히 섭취했다고 하더라도 칼슘이 뼈로 잘 흡수되지 않으면 그 효과는 미미합니다. 이는 칼슘이 몸에 흡수되는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여러 요소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유나 치즈와 같은 유제품에서 칼슘을 섭취했다고 하더라도 그 칼슘이 몸에 흡수되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우유를 마시면 칼슘이 대략 200mg이지만 실제로 몸에 흡수되는 양은 약 32%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유를 매일 마신다고 해서 충분한 칼슘을 섭취했다고 볼 수 없으며 칼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른 방법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칼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타민 D와 같은 영양소가 중요하며 이러한 영양소들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칼슘이 뼈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통해 자연스럽게 생성되며 또한 일부 음식에서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칼슘이 효과적으로 몸에 흡수되어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골다공증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칼슘이 몸에 제대로 흡수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칼슘 흡수율은 섭취한 칼슘의 양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몸에 흡수되어 뼈로 전달되는지를 의미하는데 이를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칼슘 흡수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장에서 흡수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이 장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서 아무리 칼슘을 많이 섭취해도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통해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하루에 약 15분 정도의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D는 연어, 표고버섯,
달걀 노른자 등에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을 뼈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이 충분하지 않으면 칼슘이 혈액 내에만 존재하게 되어 뼈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마그네슘은 미역, 다시마, 호두, 아몬드 등에서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으며 칼슘과 마그네슘은 일정 비율로 함께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은 대체로 2대1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K입니다. 비타민 K는 뼈의 단백질인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시켜 칼슘이 뼈에 제대로 침착되도록 돕습니다. 비타민 K는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등과 같은 녹색 잎 채소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비타민 K는 칼슘이 뼈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칼슘을 섭취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C는 칼슘 흡수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C는 뼈의 주요 구성 요소인 콜라겐의 합성을 돕고 콜라겐은 뼈를 강하고 유연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C는 귤, 오렌지, 키위, 딸기 등에서 섭취할 수 있으며 뼈 건강을 위한 중요한 영양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칼슘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칼슘이 몸에 잘 흡수되고 뼈로 전달되도록 돕는 다양한 영양소들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잘 결합될 때 칼슘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골다공증 예방에 더욱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의 초기 증상은 종종 무시되거나 다른 원인으로 잘못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골다공증이 진행될수록 뼈의 밀도가 감소하고 이는 다양한 신체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띄는 증상은 신장이나 키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매년 2cm 이상 키가 줄어든다면 척추뼈에 압박골절이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척추뼈가 약해지면 골절이 쉽게 일어나며 이는 심각한 통증과 함께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키가 줄어드는 것은 골다공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증상은 등이 굽어지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았을 때 어깨 높이가 달라지거나 등의 모양이 뒤로 굽어 보인다면 이는 골다공증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척추뼈가 압박되면서 자연스럽게 등이 굽어지게 되는데 이는 보통 늙어가면서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골다공증으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몸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걸음걸이가 불편해지고 척추에 무리가 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증상은 밤에 종아리나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쥐를 단순히 피로의 결과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는 칼슘 부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원활하지 않아서 특히 밤에 종아리 근육에 쥐가 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은 골다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신호로 여겨지며 칼슘 섭취를 개선하고 칼슘의 흡수율을 높여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증상은 치아와 잇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칼슘 부족으로 턱뼈가 약해지면 치아가 흔들리거나 음식물을 씹을 때 치아가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잇몸이 자주 부풀거나 피가 나면 이는 칼슘 부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뼈가 약해지면 치아와 잇몸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경우 골다공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증상은 손톱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손톱이 쉽게 부러지거나 세로로 금이 가는 현상이 나타나면 이는 칼슘이 부족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손톱도 뼈와 같은 칼슘 성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칼슘이 부족하면 손톱이 약해지고 부서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는 골다공증이 진행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추가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골다공증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신체적인 변화를 초래하며 이러한 증상들을 제대로 인지하고 조기에 예방하거나 치료하지 않으면 뼈의 밀도가 더욱 감소하고 골절의 위험도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골다공증의 초기 증상들을 잘 살펴보고 이를 조기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칼슘 흡수율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뼈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선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브로콜리와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가 있습니다.
이 채소들은 칼슘 흡수율이 매우 높아 우유보다 2배 이상 효과적으로 칼슘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와 양배추는 칼슘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뼈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은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 뼈를 파괴하는 염증 물질을 제거하고 뼈 손실을 막아줍니다. 이러한 채소들은 간단하게 볶거나 찌는 방법으로도 맛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할 만한 칼슘 폭탄 음식은 뼈를 먹는 생선입니다. 멸치나 뱅어포는 칼슘이 풍부하고 또한 뼈 건강에 중요한 오메가3 지방산을 포함하고 있어 골다공증 예방에 매우 유효한 식품입니다. 멸치와 뱅어포는 칼슘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 포함된 오메가3 지방산이 뼈를 파괴하는 염증을 줄이고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의 활동을 촉진시켜 뼈 밀도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멸치는 특히 칼슘 함량이 높아 하루에 멸치 한 끼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칼슘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멸치는 비타민 D가 포함되어 있어 칼슘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세 번째로 두부는 칼슘과 단백질이 모두 풍부한 음식으로 뼈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부에 들어있는 식물성 칼슘은 동물성 칼슘과 달리 천천히 흡수되어 오랫동안 효과를 지속시켜줍니다. 또한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해 뼈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콜라겐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폐경 후 여성들에게는 두부가 골밀도 감소를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부는 또한 소화가 잘 되어 소화 흡수율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적합한 음식입니다. 두부를 저녁에 섭취하면 밤 동안에도 꾸준히 칼슘이 공급되어 뼈 재생에 도움이 됩니다. 단, 시금치와 함께 먹을 경우 수산 칼슘이 형성되어 흡수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브로콜리나 당근과 같은 다른 채소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 가지 음식들은 모두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로 골다공증 예방과 뼈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슘 흡수율을 높이는 동시에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하는 이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칼슘 폭탄 음식으로 추천할 수 있는 것은 뼈를 먹는 생선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멸치와 뱅어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생선은 칼슘이 매우 풍부하며 특히 멸치는 100g당 칼슘이 913mg에 달합니다. 이는 우유보다 4배 이상 높은 칼슘 함량을 자랑합니다. 멸치는 또한 칼슘 외에도 중요한 영양소인 핵산을 포함하고 있는데 핵산은 노화를 예방하고 염증을 막아주며 콜라겐 생성을 도와줍니다. 이 성분들은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멸치와 뱅어포에는 오메가 살인 지방산인 DMA와 EPA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들은 뼈를 파괴하는 염증을 줄이고 뼈를 형성하는 조골세포의 활동을 촉진시켜 뼈 밀도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하루에 멸치 2장만 먹어도 우유 한 컵보다 많은 칼슘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멸치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훌륭한 음식입니다. 멸치를 먹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멸치를 구운 후 고추장이나 다른 양념으로 맛을 낸 후 밥이나 반찬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멸치를 잘게 썰어 볶음밥이나 국에 넣어 섭취하는 것입니다. 멸치를 브로콜리와 함께 볶아서 먹으면 칼슘의 흡수율이 더욱 높아져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멸치에는 비타민 D가 들어있어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에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만듭니다. 멸치와 뱅어포는 칼슘 외에는 중요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타리는 근육 수축을 도와주고 심장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 골절 위험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멸치나 뱅어포에는 퓨린 성분이 많이 들어있으므로 통풍이 있거나 요산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멸치를 매일 반찬으로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루에 멸치 20g이나 뱅어포 2장 정도가 적당하며 이 정도 섭취는 뼈 건강에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멸치와 뱅어포는 칼슘을 보충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식품으로 골다공증 예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 생선을 꾸준히 섭취하면 뼈 밀도 향상은 물론 염증을 줄이고 노화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칼슘 폭탄 음식으로 추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한 고칼슘, 고단백 식품으로 뼈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부 한 모에는 약 300mg의 칼슘이 들어있으며 단백질은 27g 정도 포함되어 있어 뼈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뼈는 단단하기만 하면 튼튼한 것이 아니라 유연성도 중요합니다. 유연한 뼈는 골절을 예방하고 만약 골절이 발생하더라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건강한 뼈는 칼슘뿐만 아니라 콜라겐과 단백질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두부는 바로 이 두 가지를 모두 제공하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두부의 특별한 점은 그것이 식물성 칼슘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식물성 칼슘은 동물성 칼슘과는 달리 몸에서 천천히 흡수되며 오랫동안 효과를 지속시킵니다. 따라서 두부를 섭취하면 칼슘이 장에서 천천히 흡수되면서 지속적인 효과를 제공합니다. 특히 두부는 저녁에 섭취하면 밤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칼슘을 공급받을 수 있어 뼈 재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두부는 소화가 잘 되어 소화 흡수율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적합한 식품입니다. 콩을 그대로 먹으면 가스가 차고 소화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두부는 소화가 잘 되어 칼슘과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두부는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이소플라본을 함유하고 있어 특히 폐경 후 여성들에게 매우 유용한 음식입니다. 폐경 이후 여성은 호르몬 변화로 인해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하는데 이소플라본이 골밀도 감소를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두부는 다른 음식과 쉽게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부를 단독으로 먹거나 국이나 찜 요리, 볶음 요리에 넣어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부를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특히 시금치와 함께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금치에 포함된 옥살산과 두부의 칼슘이 결합하면 수산칼슘이 형성되어 칼슘 흡수가 방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부는 브로콜리나 당근, 양배추와 같은 다른 채소들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부는 칼슘 보충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뼈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식품입니다. 특히 폐경 후 여성이나 뼈가 약한 사람들에게 꾸준히 섭취하면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는 칼슘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보충제입니다. 그러나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칼슘을 보충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적절하게 섭취하지 않으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충제를 언제 섭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으로 하루 칼슘 권장량을 섭취할 수 있다면 보충제를 추가로 섭취할 필요는 없지만 일상적인 식사를 통해 충분한 칼슘을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충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충제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칼슘의 형태입니다. 칼슘 보충제에는 여러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태는 탄산칼슘과 구연산칼슘입니다. 탄산칼슘은 가격이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위산이 부족한 고령자에게는 흡수율이 낮을 수 있습니다. 반면 구연산칼슘은 위산에 의존하지 않고 쉽게 흡수되기 때문에 위산이 부족한 사람에게 더 적합합니다. 특히 고령자나 위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구연산칼슘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칼슘 보충제를 섭취할 때 중요한 점은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500mg 이상의 칼슘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보충제를 여러 번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000mg의 칼슘을 섭취해야 한다면 아침과 저녁에 각각 500mg씩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칼슘을 섭취하면 흡수율이 낮아져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는 동안에도 음식으로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충제는 음식으로 섭취한 칼슘을 보충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과도한 섭취는 신장결석이나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칼슘이 지나치게 많은 상태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칼슘 보충제를 섭취할 때는 다른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칼슘 보충제가 다른 약물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한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칼슘을 섭취하는 동안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을 함께 섭취하면 칼슘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통해 자연적으로 생성되지만 필요에 따라 보충제로 섭취할 수 있으며 마그네슘은 해조류나 견과류에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칼슘 보충제는 뼈 건강을 위한 중요한 도구일 수 있지만 과도한 섭취나 잘못된 섭취 방법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충제를 섭취할 때는 섭취량과 형태에 신경을 써야 하며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칼슘을 충분히 보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칼슘을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다양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비타민 D의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장에서 흡수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며 이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섭취해도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통해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하루에 약 15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합성됩니다. 또한 비타민 D는 연어, 표고버섯, 달걀 노른자 등에서 섭취할 수 있습니다. 햇볕을 자주 쬐는 것이 어려운 겨울철에는 비타민 D가 포함된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마그네슘의 섭취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이 뼈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칼슘이 혈액 속에만 존재하게 되어 뼈로 충분히 전달되지 않게 됩니다. 마그네슘은 미역,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나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일정 비율로 함께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대개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은 2대1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K입니다. 비타민 K는 뼈 단백질인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시켜 칼슘이 뼈에 제대로 침착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K는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등의 녹색 채소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K가 충분히 공급되면 칼슘이 뼈로 잘 전달되고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을 돕고 뼈의 약 30%가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비타민 C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C는 귤, 오렌지, 키위, 딸기 등의 과일에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이를 통해 뼈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칼슘이 소변으로 배출되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탄산음료나 커피, 술과 담배입니다. 이들 역시 칼슘 배출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섭취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탄산음료에 포함된 인산은 칼슘과 결합하여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칼슘 흡수와 관련된 생활 습관을 올바르게 실천하면 뼈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칼슘을 섭취하는 것 외에도 비타민 D, 마그네슘, 비타민 K,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하고 나트륨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며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이 모여 골다공증 예방과 건강한 뼈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는 바로 종합적인 접근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뼈 건강을 위한 첫 번째 중요한 점은 꾸준한 칼슘 섭취입니다.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칼슘을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뼈가 튼튼해지는 것은 아니며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다른 영양소들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칼슘을 섭취할 때 비타민 D, 마그네슘, 비타민 K, 비타민 C 등을 함께 섭취하면 칼슘 흡수율이 높아지고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으로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칼슘이 부족한 경우 보충제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뼈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체중 부하 운동, 즉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웨이트 트레이닝 등의 운동은 뼈를 자극하여 뼈 밀도를 증가시킵니다. 이와 함께 균형 감각을 기르는 운동인 태극권이나 요가 같은 운동도 골절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약 30분 정도의 걷기 운동만 해도 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금연과 금주도 뼈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담배와 술은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고 뼈 손실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흡연을 하면 골다공증 위험이 최대 30%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연과 금주는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습관입니다. 네 번째로, 스트레스 관리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뼈를 약하게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는 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최소한 7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하고 명상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골밀도 검사는 골다공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폐경 후 여성이나 60세 이상 남성들은 골밀도 검사를 2년에 한 번씩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골밀도 검사를 통해 골다공증을 조기에 발견하면 이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집니다. 골다공증 예방과 뼈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며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금연과 금주,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인 검진 등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운동을 시작하며 스트레스 관리와 적절한 수면을 통해 건강한 뼈를 유지하는 첫 걸음을 떼세요. 건강한 뼈가 곧 건강한 삶을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뼈 건강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꾸준한 관리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